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프터마켓 2부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쇼크와 또 외국인과 기관의 5조 원대 동반 매도 폭탄을 맞으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가운데 코스피는 6% 넘게 폭락한 6,820선으로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역시 800선을 내줬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무서운 급락 속에 내계좌에 대한 걱정 더더욱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50분 동안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0269번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문자 번호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도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강태공 파트너님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시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 생각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반도체 메모리 쇼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근거야 뭐 있죠. 뭐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가 이제 IPO에 흥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가 아예 없던 기업도 아닐 뿐더러 이미 이제 4위죠. 이제 디램 메모리 관련해서 4위를 하고 있던 기업이 이제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도 7.7% 정도 돼요. 7.7% 정도 되는 기업이 이런 이 IPO에 흥행을 하게 되면은 그 자금을 통해서 새로운 생성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게 결국에는 앞으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의 뭐가 될 것이다. 가격 협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협상 우선 우위를 빼앗기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 가격 협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자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생성 공정 투자 설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급이 수요를 어느 정도 따라갈 거다라는 게 이제 2028년도, 7년, 8년도 이후에 따라갈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모멘텀이고요. 바라보는 전망이고요. 이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의 상장과는 사실 뭐 아예 타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하락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보고 있어요. 정상적으로서 이런 하락을 했던 이유, 정말 진짜 이유는 사실상 SK하이닉스 ADR의 하락 낙폭이 결국에는 그 미국 뉴욕 증시에 이 반도체 섹터들을 끌어내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빅테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올라갔기 때문에 철저한 이게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글로벌적인 증시를 뒤흔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만 회복될 부분이다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의 개인들의 신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빠질수록 다른 섹터로서의 수급 전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빠진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른 섹터들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제가 또 이제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수를 받고 있는 동안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스피드 종목 상담 바로 도와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절반은 32,000원에 팔고 나머지 가져갈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이미 이제 목표가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자, 삼성중공업 이 매수 가격이 19,000원인데 지금 절반을 32,000원에 팔았다라는 거겠죠? 팔았고 나머지는 가져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32,000원을 정말 잘 파셨거든요. 근데 나머지 잔량을 진짜 제대로 못 파셨어요. 왜? 지금 보다시피 이런 추세대가 올라가면서 이런 추세대가 상승 추세 이탈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이탈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방으로 돌아선 거고
나머지는 가져간다고 하면은 지금이 진짜 마지노선 자리예요. 2만 원대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그냥 보내주는 게 맞다. 그냥 2만 원 적리가 잡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실 2만 5천 원 이탈했을 때 전량 매도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첫 매도는 잘했지만 나머지 그래도 수익이니까 2만 원 안 깨면 들고 가시기 바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도 보고 가도록 할게요. 태성 6월 첫째 주에 매수했습니다. 언제쯤 본전에 올까요? 68,000원. 자, 사실 그래요. 언제부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본전이 목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68,000원 답답할 만도 해요. 자, 일단은 기간에 대한 확답은 드리긴 제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일단은 현재 본다라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태성이라는 종목이 지켜주는 구간대죠. 지켜주는 구간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어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 다만 이제 일봉상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대가 나왔는데 이 하락 추세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하락 추세 돌파 시도를 하다가 장기 평대에서 맞고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이런 보다시피 이제 하방 추세 돌파하고 이런 식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한 5만 5천, 6만까지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주봉을 봤을 때도 현재 자리에서 이제 전에 있던 고점대, 그러니까 전에 있던 고점의 이 저항 라인을 기술적인 반등으로 지켜주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지금이 이 3만 원대 이탈만 안 나오면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40%에서 너무 많긴 한데 만약에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반등이 잘 나와줬을 때는 이런 우리 엘리엇 파동의 이론에 따라서 상승 1파, 하락 A파, 상승 2파, 하락 B파, 그리고 마지막 상승 3파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또 이제 신고가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는 맞다. 단 3만 원을 깨지 않았을 때. 그래서 지금 뭐 본전, 아까 했듯이 본전을 목표로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5만 원에서 6만 원이 강한 저항 구간이 되겠지만 이걸 뚫어냈을 때는 신고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도 욕심을 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SFA 넥셀이라는 종목이고요. 매도해야 할까요? 굉장히 너무 간단하네요. 자, 9,100원입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뭐 지금 사실 매도할 자리 아니라 생각은 해요.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를 무너뜨리면 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대를 무너뜨리면 매도가 맞다라는 거고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이 먹고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다만 현재 주봉상 하방 추세 돌파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이면 6,000원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게 맞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월봉상 봤을 때도 지금 한 6,3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주는 게 좀 더 이쁘겠다. 그래서 일봉상 봤을 때 근데 완전히 거래 없이 죽는 거라서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긴 한데 이건 힘듭니다. 힘들어. 이건 그냥 지금 어차피 현재 아까 9,000원이었죠. 평단이. 9,000원짜리에서 사실 9,000원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더 밀려봐야 6,000원까지 밀려봐야 지금 현재 하락폭 대비해서 한 8%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6,000원까지 손절가 잡고 그냥 볼게요. 6,000원 안 깨면 들고 와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네오셈이고요. 너무 많이 빠져서 본전이라도 올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19,920원. 근데 비중이 10%면은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지금 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거의 최고점 매수네요. 최고점이고 반토막이면 비중 이렇게까지 밀렸을 때 추매 한번 하는 거 낫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보다시피 추세가 지금 추세 이탈이 안 나왔어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뭡니까? 상승 1파 나오고 하락 A, 상승 2파 나오고 하락 B. 전형적인 엘리엇 파동의 이론으로서 뭐 할 수 있다?
연계되기 굉장히 충분하다. 그래서 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자리가 오히려 주봉상 흐름 봤을 때 지금 자리가 분할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오셈 같은 경우는 비중 10%밖에 되지 않은 자리에서 반토막이라고 하면은 추매 한번 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죠, 하락하는데. 하락하는데 이 하락 주체에서 매수세가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오셈은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전략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센서뷰 3,400원이고요. 수익 한번 보고 재매수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센서뷰 수익 보고 재매수했는데 근데 뭐 사실 얘도 지금 워낙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어서 읽고 나올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읽고 나올 거란 생각 들지 않고 지금 비중이 50%여서 좀 너무 아쉽긴 해요. 너무 아쉽긴 하고 지금 전형적으로 딱 여기 고점 저항 맞고 죽는 자리죠. 죽는 자리고 이렇게 삼각수렴대 이제 하방 추세 때 이제 아직 돌파가 못 나오는 자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000원 정도, 1,100원 정도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에서 생각해요. 한 1,1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1,100원대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월봉상 이제 다다음 달쯤 돌파 시도가 여기서 한번 나와줄 수 있고 돌파 시도 이후에 우상향 할 수 있습니다. 센서비는 1,100원 안 깨면 그냥 들고 가셔도 좋으니까 현재 사실 비중이 많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뭐 여유가 된다. 내가 뭐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리가 딱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면 다행인 거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1,100원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역시나 반토막 정도 됐으면은 추가 매수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또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방송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태공 세 글자 검색을 하시거나 또 공부방에 오셔서 무료 방송 입장하는 방법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특히 요즘 이데일리온 파트너님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칭 계정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애프터마켓 진행 중이고요. 넥스트레이드 박세람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증시에서는 사이드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발동이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거래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살아남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선사 관련된 종목들이 잘 움직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비슷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삼성전자가 9.84% 떨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두 자릿수의 급락세 보여주면서 12.5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CPI와 P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물가 우려에 대한 걱정은 조금 사그러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기술주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그런 흐름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4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요. AI 투자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유효하지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금호타이어도 오늘 급락세 보여주면서 12.4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조선주들은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미 해군의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에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나오션이 4.0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37% 상승불 켜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거래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였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코스닥의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나마 선방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무더기로 상한가를 간 HLB 그룹주들이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1위, 3위에 HLB와 HLB 제약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암 신약 허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HLB는 0.43%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 제약도 11.7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단에서는 종목별로 선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는데 마녀공장은 4.4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입스도 HD 현대조선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12.60%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호재 소식이 발표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21.2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암 후보 물질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상담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 02-3772-0169번 이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서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비중은 10% 62,700원이요. 네,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고요. 매수가가 62,700원. 맞으시죠? 네, 비중은 네. 10%. 네,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현재 4만 원대 구간이다 보니까 많이 빠져서 걱정되시겠습니다. 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됐어요. 반년 2월 정도 달쯤에. 기다리셨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하게 또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페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청자님이 카카오페이를 매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그때 그 뉴스 뭐지? 네, 뉴스요. 네, 저기가 스테이블 코인 혹시 맞을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맞을까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왜 물어봤냐고 하면은 사실 네. 카카오페이가 지금 시장에 이슈가 그거 말고는 없어서 혹시나 또 다른 이슈가 네, 있나 맞아요.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네. 카카오페이, 사실 카카오페이를 따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과거에 네. 카카오 계열사가 막 엄청 급등할 때 상장되면서 그때 좀 이제 기대감이 컸을 뿐인 거고 지금 솔직히 카카오페이를 놓고 보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쓰긴 해요. 저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강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나에 대한 의문도 사실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과거에 이때도 올랐을 때가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 정권에서 밀었던 게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이었고 이제 취임 이후에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걸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시즌에 다가오는 선거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때 크게 한번 올라갔던 거예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런 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뭐 엠페이, 뭐 톡스페이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쪽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페이만 또 부각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장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좀 이슈를 받았더라 보시면 좋고, 이 당시에도 급반등이 나왔던 게 뭐였냐고 하면요. 코스닥 3,000닥을 만들기 위한, 아마 그거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3,000닥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발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간 반등이 나왔을 때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카카오페이가 그 다음에 다시 가려고 하면은 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또 정부에서 이제 또 주도한다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이 법안을 입법하고 발의하는 걸 지금 제가 최근에 기억하기로 9월 정도쯤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민주당이 빠르게 이렇게 법안 발의를 해서 9월쯤에는 이걸 할 거다라는 그 뉴스를 최근에 본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9월까지, 뭐 물론 지금부터 해서 9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기술적인 반등 자리는 맞아요. 지금 기술적인 반등 자리는 맞아요. 보다시피 뭐 시청자님 주식을 뭐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통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 자리, 그리고 지금 다시 지지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꼬리 달았던 기술적인 반등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네. 자,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한번 띄웠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한번 띄웠어요. 고점이 낮아졌죠. 아, 네. 고점이 낮아졌죠. 그럼 이런 흐름이 됐을 땐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띄웠을 때 여기서 고점 만들고 죽을 확률도 크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도 좋죠.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시장이 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딱 보면 9월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남았어요. 근데 7, 8, 9로 보면 3개월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여기서 딱 월봉 차트 봤을 때 7월 차트, 8월 차트, 딱 그 다음에 그 9월 차트 하면 딱 돌파 나오면 하방 추세 맞는 그 자리까지 봤을 때가 딱 5, 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5, 6만 원이라는 거는 차트상의 추세 저항 자리가 5, 6만 원이라는 거지, 이게 5, 6만 원에서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시장이 심리를, 기대감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과거 코나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런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화폐 이게 있었지만 똑같은 기대감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서 코나이가 더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대감이었지만 이번엔 진짜 통과가 된다, 이제 통과 사용된다, 그런 기대감이 부각된다고 하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상의 저항이 5, 6만 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가만히 두기에는 5, 6만 원 저항 맞고 빠지면 이제 손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혹시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여유 그런 게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청자님이 그 조금 손절 좀 생각하시고 그래도 지금 물 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평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평이 다 역배열 상태거든요. 네네. 이거는 과거 역사가 늘 그래요. 역배열 상태에서는 이 제가 장대항봉 뽑아주면은 거의 99% 확률로 이런 윗골이 맞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사히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물을 타야 돼요? 네, 여유가 되면은 지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미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거의 한 40% 정도 손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물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오늘 너무 저기에서 이거를 완전히
손절하려고. 손절시키려고. 네. 근데 손절할 거면은 지금 자리 손절하기보다는 최소 이제 기술적인 반등.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봐도 반발 매수, 저가 매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네. 나올 자리가 고 33,000원 이 자리예요. 그래서 차라리 기술적인 반발 매수든 반등이든 뭐든 나오는 거 보고 정리를 하셔야지. 굳이 지금에서야 정리는 굳이 뭐 이미 내가 괴로울 거 다 괴로운 상태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나올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면은 내가 매도하니까 날라갔어요. 아니면 나는 최저점 매도자예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금액이 지금 뭐 봐야 되지만 지금 하락 지점인가요? 금액이 뭐 하락 지점이라는 게 어디까지 빠질 건가를 네, 지금 하락 꼭지점에 걸린 건지 더 이제 내려갈 시청자님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얼마 정도 매수하는 거를 생각하세요? 똑같이 10%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일에 다음 주 네. 일단 다음 주에 추가 매수는 해 보실게요. 5%만. 왜 다음 주에 와. 추가 매수를 하느냐? 네. 자, 보면은 물론 이렇게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도 보다 보면은 죽잖아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의 가장 상승 시그널로서 기본적인 패턴, 단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적인 하방 흐름이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 골든 크로스를 완성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뭐가 된다? 주식의 상승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최저 자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5%만 추가 매수하라는 거고 10%를 다 매수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게 지금 완전한 돌파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자리에서처럼 완전히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주 월요일에 사라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뭐 이걸 차트를 잘 보실지 모를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샀더니 또 맞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 5%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5%를 지금 이제 한 3만 한 6천 원 정도쯤에 걸어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냥 가면은 그냥 비중 5%만 추매한 거고 3만 6천까지 나오면은 더 싸게 더 추매해서 더 좋은 거고. 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카카오페이는 현재고가 추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18만 4,500원에 50%. 네,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가 18만 4,500원, 비중 50% 맞으실까요? 네, 네,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기업인데 4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가 잠시 조정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네. 제일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전망하고 2분기 실적 같은 게 알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여쭤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일단 제가 모든 기업에 대한 실적을 이제 제가 뭐 기억하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의 2분기 우리가 실적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 일단 이거는 제가 기업 가이던스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리포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업 2분기가 아직 예측이 되는 건 없네요. 근데 이게 참 근데 영업이익 이거 2분기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게 보다시피 1분기 작년 대비 1분기까지 일단 영업이익도 다 적자였어요. 시뻘건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2분기 이제 발표 컨센서스 수정치가 이미 당기 순이익도 흑전으로 돌아섰고
지금 흑전 예상하고 있거든요. 9월 달 3분기가 더 커요. 그래서 4분기 더 크고. 그럼 올해를 예측했을 때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다. 그리고 내년. 근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안 봐도 이거 차트 계속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뭐냐.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와도 의미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은 그냥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300억 정도의 매출을 냈던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는 거의 2배, 내년에는 5배, 그다음에 2028년도에는 실적이 10배가 증가한다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네. 기대치가 지금 반영이 돼서 이미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래요. 2028년도에 실적 매출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올라간 거고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 다음 이 기업들이 자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방금 막 결국에 뭐 2배, 3배 올라가다가 마지막이 10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엄청나게 증가폭이 커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고 있느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네가 실적을 못 낸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조를 냈던 게 200조를 냈다가 200조 다음에 400조를 내줘야 되는데 200조 다음에 250조를 냈다가 그 다음에 270조를 냈다가 뭔가 실적은 증가하지만 성장폭이 둔화가 되죠.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방금 매출, 실적, 영업이 10배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다 오른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받쳐줘야 이 기업도 굳건히 갈 수 있는 것도 맞지만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고 아무리 박살 나도 의미가 없는 게 뭐냐? 이미 가이던스를 통해서 우리는 10배가 클 애라는 걸 확인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더 서프라이즈가 있냐 없냐가 이 기업의 핵심 모멘텀이 돼요. 그럼 이제 뭐가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기대할 수 있느냐? 사실 최근에 뭐 우리나라가 이거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 인터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본 내용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회장이 말하기로는 우리나라가 사실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많이 이슈받는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해외에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을 수주했던 거를 국산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국산 기업에서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산화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 우리 기업은 국산에서 끝낼 게 아니다. 왜? 국산화라는 건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만 사용을 한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해외 시장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영역에 있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이런 연구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의 제가 기억하는 최근 한 몇 주 전이었나 1주 전에 어째 봤던 그 인터뷰 내용으로 기억을 해요. 그럼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아까 10배 뛰어넘는 매출이라는 거는 정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러다 갑자기 전 세계 최초 어떤 기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그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집중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은 뭐 이미 나와 있어요. 가이던스가.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10배 이상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10배 이상의 폭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기대감은 사실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기 위한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속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네, 시청자님이 연결이 끊긴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네. 매수가는 6만 원이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네. 주식이 초보기 때문에 그 네. 비중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말씀드려야 하나 하고 그걸 잘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정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가 6만 원대, 비중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거 맞으시죠? 예, 비중은 제가 300주를 샀는데 그 몇 네. 프로라고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300주를 보유 중이시다라고 하셨고요. 자, 어떤 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근데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 계속 궁금해가지고요. 내려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비중이라는 거는 시청자님이 전체 주식 투자금이 1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1,000만 원 샀어요. 예. 그럼 비중이 10%고 현금이 90%인 거죠. 예, 예. 그렇게 비중을 계산하시면 돼요. 쉽죠? 그래요? 네, 쉬워요. 그래서 뭐 비중은 모르실 수 있고 사실 미래에셋 증권은 정말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워요. 시청자님이 미래에셋 증권을 왜 매수하셨는지는 저는 알 것 같은데 한번 예.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미래에셋 증권을 지금 이거 최근에 또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신 거죠? 예, 그거 조금 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 이 미래에셋 증권을 매수하신 이유가 시청자님 특별하게 또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초보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유는 없고 저 지인을 통해서 앞으로 전망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따라서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에셋 증권이 많이 위험한 주식이에요. 왜냐고 하면 시청자님이 그냥 지인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니까 아예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종목은 이제 스페이스 X는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스페이스 X가 이제 상장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분 투자, 그러니까 스페이스 X 상장됐을 때 이 기업의 가치 평가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보면 10배 이상이 올랐죠. 근데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해놨더니 지금 내일이 그냥 하락 고꾸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이 반사익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투자해놓은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지분 가치를 통한 평가 차익이라는 게 증가하는 건데 스페이스 X는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래에셋 증권 역시도 거기에 따른 이 악재라고 사실 보면 좋고 뭐 최근에 증권사들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를 사기 위한 신용 풀매수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비중이 좋다, 비중이 아니라 실적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 실적 이상으로 반영됐던 게 스페이스 X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특히나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월봉상 열린 자리가 3만 원이거든요. 예. 이게 시청자님한테 물어볼게.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아니라 만약에 이 종목을 손절한다 했을 때 시청자님이 가진 자금에 있어서 좀 많이 타격이 클 것 같으세요? 예, 조금 있어요. 조금 커요. 좀 크다고 하시면은 제가 이걸 참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사실은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28,000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거든요. 아마 이 자리쯤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미래에셋 증권을 보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스페이스 X 차트도 같이 봐야 돼가지고 이거 같이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현재가 그래도 38,000대는 지켜주는 자리예요. 시청자님이
비중을 모르신다 하셨는데 전 재산을 박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만약에 내가 이거를 또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유는 있으세요? 조금은 더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데 많이 어려워요. 시청자님,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이라도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한 35,000원 정도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예.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한 28,000원 깼을 땐 진짜 위험해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28,000원 깼을 때는 차라리 주식이야. 우리가 수익 보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손절하더라도 빠르게 계좌 회복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28,000원 깼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도망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35,000원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반등 나오면 너무 좋지만 반등이 못 나오면은 진짜 왜냐면 시청자님이 이거 좀 타격 크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뭐라도 있어야 다시 시작하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28,000원 지키는지 보고 좀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도 투자하실 때 전략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정보 연결돼서 궁금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로보스타 72,777원에 네, 매수가고요. 네. 비중은 한 25%, 30% 정도 돼요. 알겠습니다.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고요. 평단가가 72,777원. 또 비중이 네. 30% 정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예.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안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 보다가 이제 샀는데, 네, 처음에 이제 곧 조금 비싸게 사가지고 물 타고 하다가 지금 네, 72,777원이 됐는데요. 네. 뭐 이게 그렇게 나쁜 주는 아닌 것 같은데 오르지를 않아가지고 네, 그냥 팔지를 그렇죠.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매수를 하고 또 쭈루룩 내려와서 추가 매수도 한 상태인데 오르지가 네. 않다 보니까 답답하다라고 네. 하셨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방송 파트너님 보면은 또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방송 로보스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로보스타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시청자님도 최근에 이제 급등할 때 그냥 이때 그냥 올라타셨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떠나서 모든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는 단계라고 있어요. 그냥 뭐 바닥을 꾹꾹꾹 눌러서 다져야 계단도 더 보다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우리 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래서 로보스타도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순간 뿅이 나와버린 게 이게 이제 시청자님이 올라탔던 그때 젠스낭 CEO가 방한한다고 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순간적인 기대감. 진짜 3일 천하로 끝났죠. 그 3일 맞습니다. 이후에 그냥 계속해서 죽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로보스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쌓아놔야 되는 걸 갑자기 점프해버리니까 툭 꺼진 거다 보셔야 되고 로봇사는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아쉬운 상태예요. 아쉬운 상태고 다만 그렇다 해서 이게 끝나느냐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삼성이 어떤 투자한 로봇 기업이라고 하면서 진짜 뭐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사람의 지퍼도 올려주고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뭐 로봇 스스로가 여기 자기 꽂고 뭐 충전하고 이런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슬슬 또 로봇에 대한 기대가 실제 나온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게 당장 이제 시청자님이 너무 비싸게 사서 문제인 거고 지금 비중적인 여유도 사실 시청자님이 있으신 걸까요?
예, 조금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굳이 추면 안 하셔도 되고 현재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박스를 맞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 타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5만 6천 원 이 정도 구간까지 온다. 그럼 추가 매수하셔서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그거 아니면 들고 가셔도 반등은 나올 건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저거 6만 6천 원, 7천 원까지 가더니 네. 또 오늘 내려가가지고 아우. 네, 오늘 얘가 답답하게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추세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얘가 나쁜 건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한 달 정도 들고 가면은 요 가격은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네, 고생하세요. 들고 가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로보스타에 대한 전략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를 꼭지서 잡았나 봐요, 제가.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30만 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10%인데. 네, 확인 감사드리고요.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가 30만 원, 비중이 20% 맞으실까요? 예. 네, 계속 또 주가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걱정되시겠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할까? 알겠습니다. 추가 어디 매수 가서 팔아야 할지 되나요? 고민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파트너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자세한 설명은 어렵고요. 나중에 유튜브에 강태공이라 검색하시면 제가 이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예. 내용은 유튜브에 강태공 검색하시면은 이론적으로 다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차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업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하락 추세 돌파가 못 나오고 있어요. 추세 돌파가 나와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도 동일하지만 갇혔습니다. 어디에 갇혔어요? 하락 추세에 갇혀버린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여유가 되면 추가 매수는 하셔도 돼요. 왜? 월봉상 봤을 때 지금 진짜 반등을 하면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저는 굳이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저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열어놓고 보느냐? 월봉상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빠진 이유는 이 기업의 악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오르면 삼성전자도 오르고 삼성전자가 빠지면 SK하이닉스도 빠지고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가 ADR을 상장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자꾸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몇 주 전부터 노래 불렀던 게 ADR 상장은 악재라고 했습니다. ADR 상장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했던 거고 삼성전자도 그 박스에 갇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이 하방 추세를 뚫었을 때 뚫고 정확하게 상승 추세 전환을 보고서 사시든지 아니면은 더 빠졌을 때 사시든지 하셔야 되고 이론적으로 내가 궁금하다면 제가 매일 10분, 20분씩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강태공이라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나올 거니까 참고 바란다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강태공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진행되고요. 강태공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는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태공 세 글자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마다 진행하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쉽지만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